윈드. 제로. 어떤 가을이 와도 바람은 제로. 가벼움은 그대로. 밀레 윈드 자켓. 밀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도 선선하니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좋은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바로 밀레 시그니처 자켓입니다. 일상생활에서나 야외에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내구성이 뛰어난 방풍 자켓인데요. 또한 투습 방풍 기능이 뛰어난 고어사의 윈드스토퍼 안감을 사용해서 방풍 기능뿐만 아니라 보온성과 스트레치성이 뛰어나 아웃도어 활동 시 우수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가을에 캠핑이나 등산, 야외로 피크닉 갈 때 많으시잖아요. 이 자켓 하나만 준비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착용감도 너무 편안합니다. 밀레 시그니처 자켓의 가장 큰 특징이 소매 포켓, 핸들, 가슴 포켓인데요. 수납성을 더욱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켓에 포켓이 많으면 편리한 거 아시죠? 후드를 탈부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상황에 따라 탈착해서 착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밀레 시그니처 자켓은 방풍, 방습 기능의 고어텍스 안감을 사용해서 착용감이 정말 우수한데요. 2023년 가을 조코피가 입어본 밀레 시그니처 자켓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NBA 개막 대비 2023-24 시즌의 다양한 예측들, NBA 단장들의 설문조사를 엿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입니다. 2023-24 시즌 단장들이 생각하는 신인왕은 누구냐? 절반이 빅터 웬반야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0%를 받았고요. 2위가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의 스콧 앤더슨 27%, 그리고 3위가 챗 홈그랜 20%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홈그랜과 빅터 웬반야마의 2파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제 스콧 앤더슨에게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이제 왔잖아요. 릴라드가 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넓게 봤을 때는 이 3파전이 될 것이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세크라멘토의 중고 신인이라 볼 수가 있죠. 샤샤 베젠코프도 3%의 득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파울로 방케로가 79% 압도적인 득표를 했었고, 또 실제로 방케로가 받았는데, 자, 웬반야마 과연 단장들이 2년 연속 신인왕을 적중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자, 두 번째, 지금으로부터 5년 후에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올해 신인은 누구냐? 빅터 웬반야마가 90%로 몰표를 받았습니다. 이외에 스콧 앤더슨, 또 챗 홈그랜, 또 휴스턴에서 아멘 탐슨이 득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5년 이후에는 아마도 이 웬반야마가 괴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단장들이 이번 루키 클래스에서는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파울로 방케로가 31%였고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받았던 득표 1위는 누구였냐? 디안드레 에이튼과 자렌 잭슨 주니어였어요. 그로부터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둘 모두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자렌 잭슨 주니어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지난 시즌 올해 수비수상을 받았고, 디안드레 에이튼은 정들었던 피닉스를 떠나서 포틀랜드에서 이제 제2의 챕터를 열게 됐는데, 사실 최고의 선수로 성장하기에는 두 선수 모두 다 부족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버스트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스틸 픽은 누구냐, 최고의 흙 속의 진주 픽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1위가 휴스턴의 캠 위트모어였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쭉쭉쭉쭉 미끄러져서 20순위로 지명을 받았는데, 서머리그에서부터 펄펄 날고 있습니다. 완전히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가득 차 있죠. 43%를 득표했고요. 공동 2위가 유타 재즈의 키언테 조지, 그리고 포틀랜드의 스콧 핸더슨, 그리고 마이애미의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 자, 이 세 명이 각각 10%의 표를 받았습니다. 하케즈 주니어는 저는 당장 실전에서 써먹을 만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키언테 조지는 서머리그서부터 펄펄 날았죠. 자, 그리고 스콧 핸더슨, 보통은 글쎄요, 3순위를 가지고 스틸픽이라고 하진 않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2위 브랜든 밀러를 좀 의식한 표가 아닐까 싶어요. 스콧 핸더슨이 2순위로 뽑혔어야 됐는데, 스콧 핸더슨이 3순위가 됐고, 포틀랜드가 얘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스틸픽이다. 이 샬럿 놈들아. 좀 이런 것들을 좀 바라지 않았나 싶어요.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
스틸픽이라 하면 좀 로터리 픽 아래쪽으로 좀 떨어져야 그게 좀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브랜딘 포젬스키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루키죠. 뭐 이외에 이제 한때 최고 유망주란 평가를 받았었던 이모니 베이츠부터 또 레너드 밀러, 그리고 마커스 세서, 그리고 어사르 탐슨, 바로 이제 아멘 탐슨과 형제인 선수고,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일런 주렌과 타리 이슨이 스틸픽이다 14%씩을 받았었는데 뭐 두 선수 모두 다 충분한 가능성을 선보였죠. 자, 하지만 올 시즌 위트모가 받은 43%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NBA 최고의 비미국 선수는 누구냐라는 항목에 니콜라 요키치가 80%로 단연 1위, 그리고 루카 돈치치가 10%로 2위, 야니스가 7% 3위, 조엘 엠비드가 3%로 4위였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야니스가 57%였는데 비록 MVP는 놓쳤지만 또 팀을 우승으로 이끌면서 요키치가 무려 80% 압도적인 득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니콜라 요키치, 루카 돈치치, 야니스까지는 뭐 실력의 차이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느냐, 그 팀을 얼마나 성적이나 인기를 혹은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 항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NBA가 아닌 리그에서 뛰고 있는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1위가 니콜라 미로티치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비 포르티스에게 죽방 맞았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 NBA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미련 없이 그냥 유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아직도 유로리그에서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단장들은 미로티치를 37%의 득표를 또 안겼고요. 2위가 이제 에디 타바레즈, 굉장히 뭐 덩치와 그 다음에 신체 조건이 뛰어나고 수비력이 빼어난 선수라서 NBA에서도 이 선수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또 국제 무대에서도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쳤는데 27%로 2위였고요. 그리고 3위가 알렉스 아르, 그리고 4위가 자란 무사. 이 친구도 이제 피바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에이스고, 5위는 이 빌리 헤르난 고메즈. 이제 뉴올리언스에서 뛰다가 결국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후안초 헤르난 고메즈. 이 빌리 헤르난 고메즈와 형제인데 이 친구도 공교롭게도 형제가 같이 이제 NBA 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빅터 웬바냐마가 45%였는데 NBA로 오게 됐고, 미로티치는 NBA에 대한 미련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 유럽에서도 이제 본인이 더 이상의 향수병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동료로부터 폭행에 당할 위험도 없고 아주 만족하면서 유럽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NBA 최고의 수비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야니스가 40%, 1위, 그리고 야니스의 동료였던 드루 할러데이가 2위였습니다. 공동 3위가 드레이먼드 그린과 마커스 스마트 10%의 득표를 받았고요. 공동 4위가 지난 시즌 수비왕인 자렌 잭슨 주니어, 그리고 올해 수비수상 2회 수상에 빛나는 카와이 레너드가 7%씩 받았습니다. 자, 그 이외에 알렉스 카루소, 앤서니 데이비스, 루겐츠 돌트, 그리고 루디 고베어가 이름을 올렸고, 지난 시즌에도 야니스가 48%로 1위였으니까 뭐 단장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디펜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NBA 최고의 외곽 수비수는 누구냐? 퍼리미터를 잘 틀어막는 선수는 누구냐? 무려 절반인 16명의 단장이 드루 할러데이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만큼 외곽에서 할러데이 만나면 피켓놀이나 아이솔레이션은 안 된다, 이렇게 본 거고, 2위가 미켈 브리지스, 3위가 알렉스 카루소, 또 공동 3위가 마커스 스마트고요. 그리고 5위가 카와이 레너드가 뽑혔습니다. 그 이외에 뭐 지미 버틀러, 루돌트,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도 이름을 올렸네요. 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마커스 스마트가 41%였는데 공교롭게도 스마트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드루 할러데이가 50% 더 높은 득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NBA 최고 인테리어 수비수는 누구냐? 인테리어, 이제 인사이드, 골밑 수비수는 누구냐? 라는 항목인데 1위가 지난 시즌 블락왕, 그 다음에 지난 시즌 수비왕에 빛나는 자렌 잭슨 주니어였습니다. 30%, 10명 중에 3명이 잭슨 주니어의 이름을 언급했고요. 공동 2위가 루디 고베어, 브룩 로페즈, 둘 모두 다 빼어난 블락샷 능력을 지니고 있고, 2선 수비수, 그 다음에 헬프 사이드에서 도움 수비 능력도 기가 막히죠. 공동 4위가 앤서니 데이비스와 드레이먼드 그린, 나란히 13%, 뭐 워낙 수비로서 평판이 자자한 두 명이죠. 그리고 인사이드 수비 야니스 아르토쿤보가 6위, 에바 모블리가 7위였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루디 고베어가 83%였으니까 30명 가운데 25명이 고베어를 픽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잭슨 주니어에게 표가 많이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NBA에서 최고로 다재다능한 선수는 누구냐? 다재다능한 수비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인사이드와, 그러니까 인테리어와 퍼리미터를 모두 합쳐서 최고의
다재다능한 수비수는 누구냐라는 항목에 1위가 야니스, 2위가 디그린, 3위가 뱀 아데바요, 그리고 공동 3위가 미켈 브리티스, 자렌 잭슨 주니어가 꼽히게 됐습니다. 비교적 경합을 벌였다고 볼 수가 있죠. 야니스와 디그린,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도 전부 다 쟁쟁한 디펜스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딜런 브룩스, 그리고 폴 조지, 에런 고든, 마커스 스마트가 이름을 올렸고요. 지난 시즌에도 야니스가 41%로 1위였으니까 2년 연속 NBA 단장들은 최고의 수비 신으로 야니스를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즌 NBA 최고의 수비팀은 누가 될 것이냐라는 항목인데, 이건 이제 예언에 가깝죠. 1위가 47%의 보스턴, 2위가 멤피스, 3위가 밀워키, 4위가 마이애미, 5위가 클리블랜드로 꼽혔습니다. 지난 시즌 이 바스켓볼 레퍼런스 기준 디펜시브 레이팅 1위가 클리블랜드였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은 보스턴이 최고의 수비팀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지난 시즌도 보스턴이 69%였는데 지난 시즌 마줄라 감독이 급작스럽게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서서히 수비력이 안정을 찾아갔고 결국에는 최고의 수비팀으로 격상을 시켜놓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또 표를 받은 팀이 브루클린 네츠와 LA 레이커스 등등도 있네요. 자, 그렇다면 NBA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수는 누구냐? 자, 1위가 르브론 제임스, 2위가 스테픈 커리, 그리고 3위가 니콜라 요키치, 공동 4위가 버틀러, 릴라드, CP3였습니다. 또 표를 받은 선수는 야니스 아르토쿤보, 제일런 브런슨, 드레먼드 그린, 또 드루 할러데이 등등이 있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크리스 폴이 1위였어요. 34%. 하지만 올 시즌에는 표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또 드레먼드 그린을 최고의 리더다라고 말한 단장도 있었네요. 취향은 존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BQ가 가장 높은 선수는 누구냐? 이 바스켓볼 IQ, 농구 지능이 가장 뛰어난 선수는 누구냐? 1위가 니콜라 요키치였습니다. 50%. 2위가 르브론 제임스, 건재를 과시하는 거죠. 33%. 3위가 크리스 폴. 그러니까 이 세 명이 93%, 거의 몰표를 나눠 가졌죠. 자, 이외에 스테픈 커리와 루카 돈치치도 이름을 올렸는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르브론이 45%, 올 시즌도 33%, 20년 차를 넘긴 선수인데 여전히 BQ가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상 NBA 개막 대비 단장들의 설문조사를 엿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다가오는 23-24 시즌도 잘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